네, 김병우 충북도 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업인 혁신학교 관련 준비 예산 등이 충북도의 1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돼서 이제 논란을 빚고 있고, 또한 혁신학교가 과연 타당하냐 또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관련 예산이 다시 도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인터뷰에서는 충북도의 교육위원회 윤홍창 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홍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달 1차 추경에서 김병우 교육감의 혁신학교 관련 준비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이제 논란을 빚었는데, 네. 먼저 지금의 교육 현실에서 혁신학교 설립의 타당성이라든지 혁신학교 추진에 대한 윤 의원님의 견해, 또 한 가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혁신학교 추진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네. 일단 그 예산 삭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7월 1일자로 우리 김병호 교육감의 임기가 시작되고요. 네. 16일 추경 보고회가 있었고 또 21일 예산 심사가 있기까지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하고 혁신학교의 정책을 만드는, 그리고 또 지원하는 TF팀 혹은 그 교육감님으로부터 혁신학교에 대한 어떤 설명도 또 어떤 타당성 논리도 기본적인 협조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없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유독 소통하고 이제 화합을 강조하셨던 교육감이라서 소통이 전혀 안 되니까 처음에 많이 당황스러웠던 것이 사실이고요. 네. 16일 날 추경 보고회 하는 자리에서도 혁신학교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이나 설명하는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혁신학교를 그리고 먼저 추진했던 타 시도에서 혁신학교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로 노출되고 있고, 그런 우려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예산을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의원들한테 직무를 유기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 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혁신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네. 모든 것을 함께 내려놓고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충북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안전장치를 하나씩 이렇게 마련해 가는 것이 서둘러서 혁신학교를 만드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충북형 혁신학교를 서두르지 말고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 지역인가요? 전북 지역에서는 네. 아마 그 혁신학교를 네네. 추진해 오다가 예. 네, 맞습니다. 그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그러죠? 네네, 맞습니다. 그 삭감 배경이 무엇이냐 혹시? 예, 지난달 28일자에 전북 도민일보 네. 기사를 보면 말이죠. 네네. 전북도 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이 예산상 이게 숫자를 더 늘릴지 고민 중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여기에 이제 전북도의회가 지난해 혁신학교 예산을 15억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고요. 또 거기는 씨앗학교라고 그러더라고요. 지정 응모했다가 탈락한 씨앗학교 예산마저 모두 삭감했습니다. 이것이 먼저 혁신학교를 시행한 이 타시도의 현실이거든요. 그럼 혁신학교는 필요하지만 예산 사업으로 끌고 가기엔 부담이 크다. 이게 이런 얘기고요. 전북의 경우 혁신학교는 작은 학교는 4천만 원, 큰 학교는 한 1억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3년간 평균 1억 원 정도를 드는 큰 사업입니다. 일반 학교의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사업인데요. 우리 충북 도내 초중고 학교를 다 합치면 471개 학교에 달하는데 혁신학교로 모두 지정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겠지만, 또 그것이 목표라고 하니까 모두 지정되면 매년 한 3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거고요. 이 예산은 우리 국민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또 혈세인데 결국은 교육 예산 파탄으로 이어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것을 우리 김병호 도교육청 교육감께서 함께 마음을 열어달라,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하자 하는 것이 우리 교육위 주장입니다. 이 위원장님께서는 혁신학교에 대한 것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네네, 다시 한번 시작하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말이죠. 네네. 혁신학교라는데 혁신학교의 도대체 개념이 뭔지 네네. 잘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다못해 네네. 일반 교사들이나 또 교육청 직원들도 혁신학교가 도대체 뭐냐. 예, 그렇죠. 그게 현실입니다.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위원장님께서. 사실은 혁신학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저도 사실은 불과 몇 개월 전까지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김성범 교육감이 들어오시면서 경기도에서 시작됐는데 네네. 저희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는 아이들의 성적을 중요하게 하는 것이 하는 학교가 아니라 아이들의 성적보다는 아이들의 행복도의 기준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혁신학교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한 60여 년 동안 세계 경제 10대 강국까지 들어가기까지는 말이죠. 교육의 힘이 컸습니다. 앞으로는 한두 사람의 인재가 몇십만의 연금이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 예를 들면 학력 저하라든지 사교육비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가면서 혁신학교를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네네.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네네. 혁신학교를 추진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초등학생들부터 이제 선차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고등학생들을 그 학교를 혁신학교로 한다. 예, 예. 답답한 것 같습니다. 예, 학부모들 입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참 그 구도가 묘합니다. 이게 초등학교의 혁신학교가 한 55% 이상 됩니다. 예. 경기도예입니다. 예. 중학교가 30 몇 프로로 떨어집니다. 고등학교는 10.88%밖에 되지 그럼 않습니다. 피라미드형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현실이 보이는 겁니다. 초등학교에는 수천만 원의 간식비, 체험학습비, 교원 성과급으로 이렇게 지원되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을 수밖에 없지요. 수업도 한 달에 116시간 하는 것을 72시간으로 줄여놓으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막상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대학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혁신학교에 보내려고 하지 않고 또 고등학교는 혁신학교를 유치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경기도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 위원장님, 예산 삭감도 중요하고 살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김병호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추진하려고 하는 또 장점도 나름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 장점보다는 문제점을 크게 부각시켜서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말씀드리자면 진심으로 충북형 혁신학교를 원한다면 교육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소통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혈세가 투입되는 예산 고갈 문제, 또 학력 저하 문제, 사교육비 문제, 타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을 억지로 이렇게 감추려고 하지 말고요. 네. 충북 교육에 100년을 내다본다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의 교육은 연습하거나 해보고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발상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우리 교육위에서 주장하는 것은 진정한 충북형 혁신학교라면 예산을 많이 가지고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저비용 고효율, 그러니까 돈은 적게 들이고 정말 전체로 혁신학교를 진행해서 큰 효과를 나타내는 이런 혁신학교를 함께 만들어보자. 이런 장으로 나오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천만 원의 간식비, 교원 복지비, 체험활동비라면 네.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 행정이 열악한 학교에다가 그 정도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연애 어기상씩. 네네. 그러면 만족도 어느 학교든지 높일 수 있습니다. 혁신학교라는 그런 가면을 뒤집어 쓰지 않더라도 저는 얼마든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혁신학교라면 예산 들이지 않고 정말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혁신학교를 김병호 교육감께서 만들어주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토요 방과후 네네. 수업도 있고 자유형 학교도 있는데 네네. 현장에 직접 가서 보면은 네네. 토요일 날 나오는 학생이 한두 명뿐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네,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학교가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경기도에 갔었는데요. 예. 경기도의 한 학교에 가니까 거기는 방과후 자율학교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한 4시쯤 고등학교에서 끝나니까 아이들이 학교 앞으로 쏟아져 나오고 그 앞에 학원차하고 학부모 차량들이 그 픽업하려고 아이들을 뒤엉켜 있는데 이게 큰일 났구나. 우리 충북형 혁신학교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런 문제점들이 또 나타날 텐데 어떻게 하나 하는 고민들을 함께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튼 문제 다음 달 이제 혁신학교 관련 준비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도에 제출하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네네.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잘 풀어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 예산이 다시 이제 정리 추경이나 당초 예산에 네. 올라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뭐 이번 추경처럼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또 불성실하게 추경에 임하거나 도민들이 우려하고 하고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답이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한다면 또 불행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역사에 책임지는 심정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저희 교육위원들도. 그러니까 충북교육을 위해서 정말 절실한 사업이라면 지금껏 묵묵히 교단을 지키셨던 선생님들의 명예도 존중해주고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는,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함께 어우러지는 진정성 있는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그리고 보완점들을 교육계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해 나간다면, 그리고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우리 교육위원회는 문을 열어둘 것입니다. 개방해 둘 것입니다. 네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충북